이번 컨텐츠는 냉난방 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존과 달리 방법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대표님? 이번에는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시스템 브라우저를 적극 활용하는 거죠. 시스템 브라우저에서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고요.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외부 환경, 주변 그 외기 온도라든지 이런 기후에 따라서 그 냉난방 효율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네,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센터의 로케이션, 위치에 따라서 외기 온도가 다른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계절에 따라서도 온도가 다른데 그 온도가 달랐을 때 이 냉난방 부하에 대한 결과값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룬 부분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레빗 어널리시스의 마지막 편입니다. 대표님 오늘 준비한 내용이 냉난방 부하라고 들었는데 저희 예전에 혹시 저희 한일세라 과장과 제가 냉난방 부하에 대한 부분을 다룬 적이 있어요? 컨텐츠로 혹시 네. 그 내용인 건가요? 예, 그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참고하려고 이제 영상을 봤었고, 네. 그 다음에 2024 버전으로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 진짜 한참 엄청 오랫동안 외국에 있는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컨텐츠에서 나눈 그런 대화들을 확인해 보고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찾아내셨군요. 찾아냈고요. 네. 예, 거의 비슷한 패턴이고 한번 이제 그거를 다른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한테도 설명해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해봤는데, 옛날 컨텐츠로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었을 것 네. 같은데, 그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해석과 관련된, 어널리시스와 관련된 것들은 레빗 2024 버전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전 버전이면은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하셨을 때 작업이 되셨을 텐데, 지금 현 2024 레이티스트 버전에서는 진행이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레빗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표님? 네. 우선 네. 우리가 이제 그 냉난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 개요를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사람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냉방과 난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냉난방의 이제 설비, 그러니까 냉기나 따뜻한 바람을 공급해주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중앙 방식은 대형 건물이나 오피스 같은 데는 일괄적으로 이제 온도 조절만 할 수 있지, 시원한 바람이 나오거나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그 그렇죠. 량을 조절해서 온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은 네. 방마다 할 수 있지만 네. 그 공기에 나오는 양을 조절해서 네. 냉방과 난방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식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냉방기기나 보일러, 난방기기들을 직접 켜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대규모 건물인데 냉방부하나 난방부하가 많은 경우는 층별로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개별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난방 설비의 단위는 네. 그 킬로와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냉난방 부하의 개념으로 보면 냉방 부하는 그 냉방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냉방 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등도 발열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고, 네. 이 사람도 발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간 내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냉방 부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난방 부하는 거꾸로 이제 그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외기에서 이제 주변 온도가 차가워졌을 때, 뭐 겨울 이럴 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겨울 같은 때 전체적으로 이제 공기가 차갑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난방 부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실내 부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그런 뭐 복사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장치, 그러니까 뭐 어떤 컴퓨터, 전등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냉방 부하의 계산 방법 중에 어쨌든 실내에서 이제 발열되는 요소들이죠. 네. 요소들을 보면 연력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현열,
네. 그리고 잠열 네. 이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현열은 뭐냐면 물을 0도씨부터 100도씨까지 물에다가 열을 가하잖아요. 끓잖아. 온도가 상승하면서 끓잖아요. 네, 그렇죠. 요 과정을 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끓지 않고 네.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이제 끓기 시작하는 구간,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는 구간. 온도가 변하는 네. 구간을 현열. 네. 그리고 이제 잠열은 얼음에다가 열을 가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요. 네, 상태가 변하는 온도는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상태일 때를 잠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잠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안에서는 현열이 대부분인데 네. 그 실내에서는 현열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주방에서 물을 끓이면 네.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면 그때 잠열 상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열과 잠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열들이 있다. 냉방부하에서는 감안해야 되는 설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레빗에서도 이런 조건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준들로 의해서 계산이 되고요. 벽체나 지붕, 그러니까 물체에 의해서 온도가 전달되는 상태, 그러니까 현열, 그러니까 상태는 그대로인데 온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따뜻해지고 차가워지고. 그 상태라는 거는 그 벽이나 그쵸, 아니면 네. 지붕은 그대로인데 네. 어떤 태양으로 인해서 낮 그렇죠. 시간에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네. 이 변화가 생기는 네. 이런 부분을 현열이라고 네.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사 공부 준비할 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난방에서는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면 틈새 바람. 네, 온도가 또 변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다 설명해 드리면 저는 기사 그 강의하는 그 컨텐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컨텐츠는 레빗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서 해석이 되고 계산이 된다.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들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라던가 아니면 네. 칼큘레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간단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네. 설명해 드리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난방부하는 네, 어찌됐든 이제 따뜻한 거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내에서 발생되는 열이 있으면 그 열 손실이 최소화시켜야 안 생기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들을 계산해야 돼요. 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벽체, 바깥은 차갑고 안은 따뜻함에 의해서 벽에 의해서 차가워지잖아요. 벽 네. 주변은 실제로 우리 한겨울에 그 바닥에 보일러가 있어도 창문 쪽에 가면 한기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방위계수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손실로 의해서 열이 없어지는 것들, 이게 설계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유리라든지 유리창, 뭐 벽, 틈새가 있어서 창문에 이제 그 오래된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풍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템플릿에 영향을 받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네. 템플릿에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 템플릿을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없고 그냥 디폴트 매트릭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 우선은 어찌됐든 이 시스템에서는 공간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스페이스. 네, 그렇죠. 네. 스페이스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사면이 막혀 있는 샘플 모델이 있어야겠죠. 레빗 건축 모델이 건축 모델이 있고 그 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과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 모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전에는 덕트 편 할 때 건축 모델을 링크를 걸어서 한 이유는 최적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네. 했던 거잖아요. 최적을 룸을 기반으로 네, 해서 룸 기반 최적. 스페이스로 변경해서 최적을 네. 보기 위한. 네. 근데 여기는 약간 다른 거는 최저까지는 같아요. 얘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 있고 방하고 방이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가운데는 열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외벽 구간이 아니라 그렇죠. 내벽 네, 구간 내벽 말씀하시는 구간이기 네,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위치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실내에 있는 최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이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건축물 기준으로 이렇게 시스템에서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외기와 이면이 네, 잡혀 있냐, 그렇죠. 뭐 삼면이 잡혀 있냐, 그렇죠. 일면이 잡혀 있냐, 뭐 네, 이런 네. 개념이라고 이런 보면 될까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전에 이제 그 덕트 때 했던 그게 있어요. 어쨌든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 해석은 계산인 거잖아요. 칼큘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큘레이션을 하면 스페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죠. 그 전에 했던 덕트 파일로 해보면 계산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희 그 레빗 샘플 파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오토베스트. 전에 네. 그 공간을 좀 줄여서 네. 한 계층 정도로만 나오게끔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쪽 북측에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을 날려서 한 계층만 있게 네. 실이 많지 않게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자, 전에도 했던 것처럼 이 링크 파일이 룸 바운더리를 인식시킬 수 있게끔 이 체크를 해줘야 스페이스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건축을 하실 때는 상관없는데 네, 그렇죠. 만약 룸 베이스로 해갖고 페이스로 변경해서 칼큘레이션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저기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공간을 인식할 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애널라이즈 탭에 스페이스를 이걸 사용해 가지고 스페이스를 적용을 해줄 건데, 네. 일단은 스페이스 작성을 먼저 해볼게요. 네. 여기 네.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레포트가 섞이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럼 저희 네, 그 저번에 덕트 했던 거랑 네, 동일하게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네. 이거 이제 가시성 세팅해서 스페이스로 스페이스 가서 가셔가지고 네.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작성한 스페이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가시성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름도 통일화 시켜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 네이밍에서 네이밍 적용해 주셔서 이렇게 룸 기반의 네이밍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여기는 일람표는 따로 작성 안 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에너지 해석 모델을 작성을 하면 일람표도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3D 뷰도 작성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보고서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엄청 헷갈렸어요. 이렇게 스페이스만 주면 네. 위치, 네. 로케이션만 정해주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네. 전에 2021 때 네. 그 웨비나 할 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우선 룸을 스페이스로 변경을 해주고 구역. 네. 구역 그다음에 설정해주고. 구역 설정해주고 네. 이 스페이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은 강의실이면 강의실 네. 아니면은 뭐 주방이면 주방, 그렇죠. 화장실이면 화장실 이렇게 실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냉방과 난방에 대한 그 요구 조건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저희 네. 지금까지 한 것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닝을 해주는 작업이 그렇죠. 또 들어가 그래서 있었죠. 저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존을 가지고 조닝을 해줬어요. 네. 근데 레포트가 안 나와요, 계속.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 일단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은 서울 기준으로 네. 로케이션을 일단 잡고, 네. 로케이션을 서울, 서치로 해서 네. 서울 기준으로 검색을 하면, 그리고 조금 켜볼게요. 그럼 지금 저희가 있는 네. 학동으로 해볼까요? 강남구? 그러면 이건 또 우클릭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걸 끌고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요. 요쯤 뭐 크게 영향을 안 네, 끼칠 안 거예요. 끼치니까 네, 그 요쯤으로 정도로 해놓고, 노년일동 정도로 자, 하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로케이션을 해보면서 이 시스템에서 계산이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절반이 냉난방 운영비의 절반이. 아, 워낙 그 렉에 뭐 이런 열이 많이 네. 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어. 냉난방을 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야,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인천쯤에 있는데, 어쨌든 뭐 강남이나 인천이나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데이터 센터가 남극 극지방에 엄청 추운 데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아프리카처럼 엄청
뜨거운 데 있을 때 어떤 차이가 날까 그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레포트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외기의 영향을 그쵸. 어떻게 받느냐 그 위치에 따라 그렇죠. 로케이션에 어쨌든 따라 냉난방은 가장 큰 그 요소들이 손실, 냉난방 부하라고 하는 것들이 내부에서도 발생이 되지만 외적인 요인도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그 서버들이 열을 발생시키니까 그걸 시켜주는 건데 네. 이게 차가운 데 지역에 있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냐? 아니면 여름만 있는 열대지방에 네. 있느냐. 이 차이가 어떤지 한번 조금 이따가 이제 레포트 뽑아볼 때 한번 해볼게요. 아, 흥미롭네요. 네. 네. 이제 그 시스템에서 네.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본 세팅이 필요한데 네. 전에는 아마 조닝으로 네, 맞아요. 조닝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여기 탭이 한 개 더 있어요. 여기 레포트 앤 스케줄에 냉난방 관련돼서 여기 원래 버튼이 한 개 더 있거든요. 근데 2022부터 이 버튼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혼선이 온 거예요. 전에 해주셨던 그 웨비나 그대로 절차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저 버튼이 없어서 이제 안 됐던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이번에는 달라진 게 저희 전에 그거 있잖아요. 전기 거 했을 때 네. 기본 그 설계 때 그 면적에 의해서 부하 계산하는 그 방식 있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야 돼요. 시스템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조닝 먼저 할게요. 시스템 존이요. 네, 시스템 조닝을 할 건데 요거는 조금 저도 당황했어요. 이거 자체가. 자 한번 이걸 실행시키면 네. 뭐 이렇게 네모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선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나 한 개 하잖아요. 그럼 요게 한 개의 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1번으로 제가 해놓을게요. 네. 존 1번 완료. 그러면 존 1번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존 1번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 존 2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눌러서 여기 이 상태에서 누르고 존 2번 완료. 그 다음에 새로 작성. 연속해서 여러 개는 안 되고 한 번에 한 개씩. 그럼 이걸 옆으로 세로가 아닌 가로로 하게 가로로 되나요? 하면 한 개의 존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요 세 개는 한 개로 해볼게요. 네, 한 개 존으로 네. 인식돼도 되잖아요. 네, 같은 한개 그 존으로. 구성원이라면. 한 개 존으로 인식시키고 요 세 개는 한 개 존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 안에 공간에 물려 있으면 아마도 도형을 그리는 것보다 건물에서 이렇게 Z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화하는 그걸 좀 나름대로 간략하게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그룹으로 해놓을게요. 존 그룹. 그래서 존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그룹 네. 한 개, 4, 5, 6번이 이제 한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스템 브라우저를 한번 켜볼게요. 네. 시스템 브라우저에서 전에는 저희가 전기를 분석했으니까 전기 거 있잖아요. 일렉트리컬 네. 아날리티컬 시스템. 근데 해석 시스템으로 저는 이 존으로 하면 여기서 조닝했을 때 나오는 이 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쪽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쪽 시스템 쪽에서 했잖아요. 네. 해석 쪽에서. 네. 그래서 이 해석 이걸 눌러서 보시면 지금 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2단계까지 도달한 이 세팅을 못해서 결국은 보고서를 못 뽑아봤는데 이게 가장 핵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요거 이 조닝 된 거 확인했으니까 일단 꺼놓을게요. 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부장님한테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지금 우리가 여기 애널라이즈 탭을 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페이스랑 존도 다뤄봤고 네. 그 다음에 레포트나 스케줄 여기 뭐 손실 보고서라든지 분전반 일람표 이런 것도 해봤고 시스템 체크도 해봤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 네 가지거든요. 네. 에너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그 기본 설계 때 그 건축물이 어느 위치에 있어서 1년 동안 어떤 환경평가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장재라든지 외장재 그 뭐 이런 재료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에너지 효율을 확인하는 뭐 그런 것 같던데. 네. 에너지 효율 분석이죠. 효율 건물의, 분석, 네. 최적화. 네네. 이게 그러면 약간 건축에 가까운 쪽인 거죠? 이 위에 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위에 이제 크리에이트 에너지 모델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도 네. 건물 외장재나 네, 뭐 이런 그렇죠. 거 기준으로 해서 건물 위주의 에너지 분석을 네. 퀵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걸 해야 되거든요. 에너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 방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조건들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시스템에서 존이 이제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모델을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네. 일단은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그 네. 모드에서 건물에 있는 객체만 사용할 건지 네. 아니면 메스랑 그 다음에 건물 객체를 사용할 건지 네. 아니면 룸 앤 스페이스 이 두 가지를 룸 혹은 스페이스를 네. 할 거지. 할 그럼 건지. 저희가 이렇게 작업할 때는 저희가 룸이나 스페이스를 줬으면 네. 제대로 줬다면 세 번째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근데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는 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건물 자체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특정 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 스페이스는 시스템에서는 인식을 할 건데 분명 네. 우리가 지금 룸 또는 스페이스잖아요. 혹은 네. 네, 룸 또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일 수도 있고 이것도일 수도 있고 네. 룸일 수도 있고 스페이스인 경우 둘 다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 건축에 룸이 잡혀 있으면 저게 우리가 스페이스를 안 잡아주면 에러가 날 거예요 아마. 지금 한번 요 룸앤 스페이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룸앤 스페이스 상태로 하고 에너지 모델 작성을 누르면 안 된다라고 나오죠. 네. 이게 뭐 이렇게 볼륨이 터져 있거나 사면이 안 막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안 된다라고 네. 나올 거예요. 취소. 그러니까 저희는 건축 메스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빌딩 네, 엘리먼트라는 그러니까, 게 제일 네. 막 메스로 간단하죠. 만약에 이제 기본 설계 때 높은 건물 이렇게 메스로 했을 때 이제 하는 거는 네. 메스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일단 건축 객체가 있기 때문에 링크 가져온 거 여러 가지 객체 저 룸이랑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는 해당하는 부분만 할 네. 거니까 건축 객체로 해놓고 오케이 생성하면 그러면 네, 그러니까 세팅. 에너지 모델을 하기 네, 전에 에너지 세팅. 에너지 세팅을 통해서 모드에서 꼭 그 해당 사항에 맞는 그렇죠. 조건에 네. 맞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저희는 걸로. 지금 빌딩 엘리먼트가 제일 적합하지만 네. 만약 컨셉션 메스로 했다 하면은 두 번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모드를 네.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고급 기능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건물 자체에 대한 성격을 부여해 주는 거고 저희는 실에 대한 개념을 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놓고 네. 진행을 하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오케이 버튼만 누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모델 작성을 해야 시스템에서 이 공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모델 작성을 누르시고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 모델이 작성이 됐어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아까 우리가 공간을 주지 않았지만 시스템에서는 공간을 인식을 하잖아요. 막혀 네.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간 네. 인식을 했거든요. 여기는 터져 있으니까 안 네. 됐고 그래서 아까 세 번째 게 안 되는 거예요. 룸앤 스페이스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부장님이랑 저랑 제가 이제 제 논리대로 하면 공간의 이 구역을 시스템 조닝을 그냥 선으로만 그었을 때 인식이 되는지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 저희가 세 개 개를 그룹으로 해본 거죠. 거죠. 네. 그게 제대로 나왔으면 될 네. 거예요. 자 시스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시스템 브라우저에 여기 분석 시스템 분석 네. 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딱 들어와 있네요. 하나씩. 한 개씩 룸 한 네. 개씩 그렇죠. 세 개는 그리고 그룹으로. 네, 들어있고. 이거는 있는 공간이지만 우리가 시스템에 구속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에 포함시키지 네, 않은 네. 것들이 그렇죠. 시스템 리스트업 존에 되는 거죠. 네, 안 준 거고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게 되는 거죠, 네네. 부장님. 그래서 아마도 저는 처음에 의아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건 무슨 그게 걸쳐지는 있나? 네. 것들은 다 된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각형을 그린다라는 것은
그 면적, 그러니까 에어리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음. 이게 걸쳐져 있는 것은 다 이제 그룹으로 네. 조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시스템이 냉방과 난방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해줘야 돼요. 전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그때 뭐 6개인가? 그렇죠. 뭐 전원 있잖아. 소스도 네, 있고 네, 분전반도 네. 있었고 이퀴먼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이 이쪽에 보시면 이퀴먼트 네, 존에다 뭐 네, 어떤 할 이퀴먼트를 이퀴먼트. 배치할 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어 에어 시스템, 시스템. 그 다음에 워터 루프, 네. 순환수에 네. 대해서 할 건데 저희가 공조기의 냉난방 장치에는 칠링 워터, 그러니까 네. 차가운 물 순환시키고 네. 또 히트 워터 이렇게 뜨거운 물 순환시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자 워터 시스템을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터 시스템의 특성창에 보시면 이름을 네. 뭘로 할 건지 정해야 돼요. 우리는 일단 콜드 워터를 할 거니까 콜드 워터 CW.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순환수 타입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칠리드 워터, 칠드 차가운 워터? 물. 네. 네. 그 냉각을 어떻게 할 거냐? 워터 콜드로 할 거냐? 네, 공기로 할 거냐? 우리는 공기로 하잖아요. 네네. 냉각 탑 뭐 이렇게 해서 네네. 대부분 공기 타입을 하니까 공기. 그 다음에 따뜻한 물, 핫워터, HW.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핫워터 보셨죠? 네, 핫워터 있다고요. 네. 핫워터는 뭐 전기로 되어든 보일러로 되어든 어쨌든 뜨거운 물이 있다라는 전제로 이제 한 거고. 자, 그러면 그 소스를 만들었잖아요. 네. 줄 수 있는 뭔가를.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위로 올려야 돼. 어떻게 할까요? 드래그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여기서 우클릭해서 뭐 없잖아요. 그쵸? 네. 대신 여기 프로퍼티 창에 가면 네. 에너지를 어디서 받을 건지. 좋은 이퀴먼트가 네. 있네요. 자, 이제 그 수원과 그러니까 네. 물에 대해서 했잖아요. 칠드 워터랑 그러면 핫워터를 이제- 지금 추가했죠.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존 이퀴먼트가 있잖아요. 네. 존별로 장비를 어떤 장비를 쓸 건지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퀴먼트를 하나 추가하고 네. 이퀴먼트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어떤 용도에 따라서 뭐 공조기 AHU 1번이 될 수, 2번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존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AHU AHU 공조기 1번으로 할게요. 1번부터 네. 4번까지. 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네. 타입을 정해줄 거예요. 타입은 여기 복사열. 어쨌든 코일,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그 코일에 지나가면 차가워질 거고 네.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복사열 패널을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한 개의 공간만 해주는 거냐 개별이냐 아니면 네, 그룹이냐. 공통 중앙식이냐에 그럼 저희는 네. 아까 개별로 할 거니까. 뭐 1번, 2번, 네. 3번까지는 개별로 하면 되는 거고 저거는 어쨌든 3번은 네 그래서 그룹으로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하나의 그룹으로 된 거니까 그냥 이 그룹을 그렇죠. 원퍼 스페이스로 해야 네 되는 그렇죠. 건지.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아까 이제 저거를 튜닝을 할 때 네. 저 세 개를 선으로 해서 포함시켰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각자 한 개씩 그어놓고 쟤를 그룹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다음에 4, 5, 6번을 저기다 물리면 그룹이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 존에서 중앙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존을 개별로 해놓고 그거를 이퀴먼트에서 묶을 건지는 상황 이제 정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공조기를 3개만 할게요. 네. 1번, 2번 하고 그 다음에 존 3번과 존 그룹을 중앙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거는 개별식이고 네. 자, 따뜻한 물은 핫워터. 네. 그렇죠? 핫워터는 어떤 식으로 HW 요? 네. 를 아까 우리가 지금 지정을 했으니까 네, 차가운 칠드 물은 워터. 칠레드 워터고 여기는 CW. CW. 네.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한 세팅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사라졌어요. 네. 그 지금 여기 방금 있다가 없어졌죠. 네. 이게 이 소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CW랑 HW 네. 밑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얘를 복사는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또 만들 거예요. 네. 자, AHU 다시 2번.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이 얘도 복사열. 네. 네, 패널. 그리고 핫워터. 자,
차가운 물. 그럼 또 이렇게 1번, 2번. 네.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기계 장비를 어떤 장비를 쓰는 거냐니까. 네. 자, 그리고 한 개 더. 얘는 이거는 AH 그룹으로 하죠. 할게요. 네. 네. 그룹으로. 네. 그리고 여기를 되겠다. 그다음에 요거 네. 그룹. 네. 이걸 몰라가지고 그룹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존 그룹은 그룹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존 이퀴먼트에서 존 이퀴먼트를 우리가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룹. 들어오네요. 네, 그룹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 그룹에 지금 그룹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3번도 그룹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3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쪽으로. 여기 그룹으로 AH 집어넣으면 지금 들어갔네요. 네, 3번, 4번 여기 이 네 개의 실을 그룹으로 컨트롤하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 개가 들어가면 얘는 더 이상 못 들어가야 돼요. 네. 1번. 자, 1번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럼 1번에 지금 15실이 들어갔죠? 네. 2번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쵸? 네. 2번이 비어 있는 상태고, 요 존 2번은 존 2번으로 해서 2번으로. 네. 자, 그러면 이퀴먼트 3개. 네. 3개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네. 자, 이제 시스템은 네. 정리가 된 거예요. 네. 냉방과 여기 콜드 냉방. CW랑 네, 실드워터랑 네. 핫워터를 네. 기반으로 이제 구분은 시스템은 된 거예요. 여기 해석 탭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지금 한 거예요. 이거 네. 잠깐만 이제 끌게요. 네. 시스템 세팅은 끝났으니까 네. 이제 한번 우리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에너지 모델 작성돼 있어요. 네. 그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보고서 네, 요게 지금 최적화는 인사이트 사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장님. 네. 이게 그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서 계산해서 레프트에 갖고 하는 떨어지죠. 네, 그거죠. 우리는 요거 최적화가 아니라 냉난방 계산, 네. 시스템 계산 어널리시스. 네, 해석을 할 거니까 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빌딩에 대한 에너지 솔루션을 할 수 있고 그 시뮬레이션을 다음에 하고 공조기에 관련된 부하랑 이런 계산을 할 수 로드 있는 사이징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자, 요거 지금 우리는 냉난방에 대해서 할 거잖아요. 요거 선택해 놓고 런. 패스도 해서. 저기 지정할 수가 있네요. 네. 떨어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계산을 네. 하고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익숙치 않은 여기 지금 스케줄표 그다음에 레포트가 여기 생겼어요. 그렇죠? 네. 이 레포트를 확장해 보면 지금 이게 레포트가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이름을 서울이라고 해놨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거는 서울 기준으로 네.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네, 넣지 않은 지금 거는 네 서울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계속 프로세싱 네 들어가고 있네요. 칼큘레이션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레포트가 나왔고 네. 지금 보시면 일단 특성 창을 한번 보시면요 레포트 스타일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 부하표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볼 건지 네. 정하면 돼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여기에 그 당초에 웹이나 했을 때 뭐 주소랑 그 다음에 위도 경도 이런 거 네, 나오고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이 그 다음에 있었죠. 최고 온도, 최저 온도 막 네. 이런 거 막 그래서 피크치가 언제가 몇 월 며칠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네. 여기는 그게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위치 정보는 여기서 지금 안 보여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서울이라는 거가 어디 보이는 데가 있나요? 위치가 정보가 없죠. 네, 안 보이네요. 네, 그냥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가 공조기 그룹이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각각 하나씩. 2번이 있고 1번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각자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공조기마다 장비마다 히팅과 쿨링에 대해서 정보를 볼 수 있다. 여기 지금 공조기가 거의 쿨링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우니까 우리나라 아무래도 좀 더워서 그런 건지. 그러면 공조기 그룹을 한번 볼게요. 공조기 그룹은 똑같이. 요거는 뭐 이 바깥에 여기 요거 쿨링 로드 네. 컴포넌트네요. 네, 이 부분만 조금씩 바꿔지는 거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럼 디테일로 한번 볼게요. 디테일로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위치 정보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서울이네. 네, 이렇게 지금 네. 서울 신용산 뭐 저쪽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여기 보세요. 스크롤 엄청 길죠. 네. 이게 이제 존별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패턴이랑은 좀 다르죠. 네. 보기도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부장님?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잘 이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다. 자, 아까 이제 제가 궁금해했던 그 뭐라고 해요? 좀 관심이 호기심이 생겼던 게 그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의 위치. 네. 건물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되게 조금씩 달라진다. 요거 지금 이제 이 서울 기준으로 돌렸을 때 시스템은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머리를 해줄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공적이 저거 뭐야 효율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표가 이제 대부분 요 가운데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아까 이거를 이제 제가 그 관심 요즘에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왜 또 괜찮냐면 입지 조건이 네. 우리나라가 또 1등이 하나 있죠. 뭐죠? 인터넷 속도? 그렇죠. IT 강국. IT. 네. 그래서 전쟁 상황을 제외하면 남쪽보다는 북부 쪽에 그렇죠. 그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진에도 좀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전기 인프라도 좋고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도 좋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건데 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외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왜 외기를 쓸 수 있냐?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잖아요. 그 외기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때는 겨울에는 그 공기만 가지고도 쿨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요거처럼. 억세스 플로어를 통해서. 네네. 뭐 억세스 플로어든 천장에서 쏴주든 뭐 그거는 이제 그 장비 배열된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공기를 회전시키는 그게 방법이 좀 다른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찾아와 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서울 기준이다. 그러면 네. 이 레포트 이름을 여기를 서울로 해놓을게요. 네. 서울로 해놓고 로케이션을 변경을 시켜서 네. 극지방으로 한번 보내보자고. 네. 일단 끌려 나와야 돼. 됐다. 이걸 가져가면 좋은데 여기 남극의 주소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그러니까 남극은 도시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쪽 끌고 와서 이쪽 주변에 놓으면 남극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죠? 남극. 바닷가 쪽으로 이쪽에다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OK를 누르고 하면 돌리면 아마 요쪽에 이 냉난방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외기온 여기 아웃도어 에어 이 온도가 좀 달라질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계산해서 레포트 네. 레포트 이름은 사우스 남극이네요. SUTH 네. 이렇게 할까요? 사우스로? 네. 그래서 오케이. 그냥 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이게 남극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네요. 오, 지금 차이가 보면 많이 나네요. 난방이 이제 많이 늘었죠. 네, 추우니까. 네, 추우니까 난방이 늘고 냉방이 줄어들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차이가 확연하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차가운 애를 갖고 그게 히팅이 비율이 높아졌다. 외기 온도에 네,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사이코메트릭을 디자인 사이코메트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외기온이 지금 이쪽으로 이게 지금 화씨잖아요. 네. 화씨에 이거면 거의 40 미치면 영하 거의 0도 뭐 이렇게 영하권으로 돼 있는 온도일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뭐 그 진짜 그 데이터 서버 렉을 발열량을 네. 시스템에 인식시켜주고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스터디해본 바로는 그 어떤 이퀴먼트에 대한 발열량을 따로 어떤 방법으로 주는 방법은 솔직히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될 것 같긴 해요. 네, 뭐 이퀴먼트나 네. 뭐 이런 항목이 보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다음 넥스트 뭔가, 스텝으로 네. 남겨두고. 네. 자, 그러면 정말 서울과 그다음에 남극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딱 확연히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계절이 있는
한국과 그다음에 지금 추운 지방. 그럼 더운 지방으로 갔었을 때는 쿨링이 확 확 늘어나겠죠.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가야겠죠? 네. 여기 아프리카로 수단? 아니야, 여기 케냐로 가볼까요? 네. 케냐에다 놓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레포트를 한번 또 추출해 볼게요. 요거는 거의 케냐니까 케냐로. 네. KENYA. 네. 케냐.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케냐.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네, 결과가 나왔네요. 네. 지금 보시면 네, 더운 나라라. 훌링이 네, 확 올라갔네요. 네. 그 어쨌든 아프리카도 밤에는 조금 차가운 춥죠. 차가운 네. 공기가 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걸로 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가 이게 아까 이쪽에 남극 남극 서울은 이쯤에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왔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갔네요. 이 냉난방 부하 부분에 있어서 지금 calculation이 되는데 아마 시스템에서 정말 제대로 되는 거 맞아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극단적으로 지금 온도차가 외기의 온도차가 나는 지역을 가지고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레포트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냉난방 부하에 대한 결과가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퀴먼트에 대한 영향, 뭐 그렇죠. 여러 영향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 저희가 냉난방 부하를 했던 방식에서 2024가 되면서 네. 지금 캘큘레이션 하는 방법 자체가 좀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컨텐츠에서 이 냉난방 부하를 제외시키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바뀌었는지를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고 아마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진행한다면 아마 냉난방 부하는 많은 분들이 업무하시면서 그렇죠. 관심 있어 하시는 네.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스터디를 해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다 반영을 해서 레포트가 나오는 부분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제는 5개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첫 시도인 것 같은데 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런 어널리시스 관련해서의 컨텐츠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좀 많은 좀 스터디를 네.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뭐 기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거를 뭐 이번에 이제 컨텐츠 기회가 이제 있어서 이걸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부하 계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기 쪽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기계 쪽에서도 이렇게 활용되고 계산이 되고 저는 덕트 사이징이 저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디자인을 할 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과연 레빗으로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냐라는 게 퀘스천으로 항상 남아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정확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덕트 생각하고 사이징 같은 경우는 그 파이프 사이징도 동일하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라서 저희가 덕트 사이징만 보여드렸지만 파이프 사이징도 응용을 해보시면은 네.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십니다. 매년 레빗이 그 리뉴얼이 돼서 런칭이 되잖아요. 5월이면 런칭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변경되는 사항들이 이런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그 calculation 이런 부분이거든요. MEP 특히나 MEP 네. 쪽으로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년에 또 신버전이 나오고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그 부분도 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 냉난방 부하에 부족했던 부분과 아니면 저희가 또 더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아마 많은 분들이 레빗에서 컬큘레이션 자체가 돼? 어널리시스가 돼? 라는 퀘스천을 많이 던지셨는데 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고요. 또한 레빗 모델을 기반으로 다 작업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부분은 옛날에는 형상만 맞췄다면 어널리시스와 컬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패밀리 단계서부터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계 때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작업이 돼야지만 정확한 계산이 된다.
라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설문조사 링크가 팝업이 될 텐데요.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